점심시간? 여러분의 점심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점심시간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테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점심시간. 오늘은 천안 예일병원의 나무탁 원장, 그분의 점심시간을 보러 갑니다. 제목은 수간호사의 출산. 퇴근 후 한적한 커피숍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더없이 행복하다. 그리고 고맙다. 커피숍이며 노트북을 생각해내고 나로 하여금 그 혜택을 누리게끔 해준 그 누군가에게 이렇듯 나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발명품 목록 가운데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나는 점심시간을 떠올리지 싶다. 지금 누리고 있는 여유로움과 나의 점심시간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점심시간. 얼마나 멋지고 감미로운 발명품인지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굳어있던 얼굴이며 몸의 근육들이 순식간에 풀리는 것만 같다.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까지인데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가 1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1시 이전에 식당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니까 식사 후 1시간을 온전히 쉴 수 있다는 얘기. 퇴근하면 저녁 시간도 있는데 무슨 호들갑이냐고? 퇴근하더라도 가족의 요구나 지인들의 전화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하지만 병원에서 맞는 점심시간만큼은 가족이나 타인의 간섭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다. 이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런지. 그 1시간, 나는 뻘 속 깊숙이 숨어든 낙지처럼 진료실에 처박혀 책을 읽다가는 졸고 졸다가는 깨어나 책을 읽는다. 비스듬히 의자에 몸을 기울인 채 진찰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한 것인데 간간히 좋을 수 있기까지 하니 이런 호사가 없다. 쌀쌀하던 어느 봄날 여느 점심시간과 다름없이 진료실에 처박혀 나만의 시간을 은밀하게 만끽하고 있는 것인데 빼꼼 진료실 문이 열렸다. 손에 책이 들려있다고는 하지만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아 졸고 있었음을 한눈에 알아챘을 텐데도 의뢰 수간호사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대뜸 진료실로 들어섰다. 하긴 이 시간 내가 책을 든 채 졸고 있는 걸 어디 한두 번 봤어야지. 원장님! 깜짝이야.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드려? 저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평소와 달라 보이는 수간호사의 태도에 나는 진찰대 위에 걸쳐놓은 다리를 슬그머니 걷어들이고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다음부터는 문을 잠가둬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진료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 앉은 수간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발만 내려다볼 뿐 한동안 말이 없다. 잠시 후 수간호사가 고개를 들더니만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뗐다. 원장님, 저 애를 낳아야 해요? 말아야 해요? 기습적으로 날아든 엉뚱한 질문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운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은 것인지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양성으로 나왔어요. 산부인과 의사 말이 임신 10주래요. 말을 이어가는 수간호사의 눈가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돌아버리겠군. 애를 낳아야 할지 말지를 왜 나한테?
나는 혹여 누가 듣기라도 할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료실 밖의 통태를 살피기 바빴다. 다행히 진료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 밖 복도에서도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임신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을 마셨고 2주 동안이나 감기약을 복용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검진을 받는다고 엑스레이까지 찍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제야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황스럽고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지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0대 후반의 노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분히 위험성이 있었다. 한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감기약에 엑스레이까지? 그저 출산의 위험성에 대해 일러줄 수밖에 내가 달리 무슨 조언을? 딱 부러지는 대답은 않고 얼버무리기에 바쁜 나와 달리 수간호사는 단호한 태도로 애를 낳겠다고 하고는 진료실을 빠져나갔다. 그럴 거였으면서 뭐하러 대게? 임신 7개월에 접어들면서 수간호사의 배는 보기에도 아슬아슬할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걷는 것도 힘에 부쳐 보였지만 수간호사는 불편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병원 복도며 로비에서 커다란 배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을 이따금씩 목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쾌청하던 어느 가을날 그녀는 보란듯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휴가에 육아 휴가까지 신청해 5개월을 쉬는 동안에도 수간호사는 진득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질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병원에 나타나서는 전 부서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자랑하기 바빴다. 수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타날 때마다 축하해 주기는 했지만 유독 내 방에 오래 머무르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또 뭔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무슨 되지 않는 고민이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무조건 낳으라고 말해줄걸. 수간호사가 문을 열고 진료실로 들어서면 덜컥 겁부터 났다. 진료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손에 들린 진료 접수 카드가 돌잔치 초청장은 아닌가 해서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고 돌잔치 자리에서 아이와 어떻게 눈을 맞춘다. 진료가 끝나기 무섭게 불이 나게 대전으로 향했다. 금요일엔 대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여보, 길이 새로 뚫렸다던데 그 도로를 타보는 게 어때? 타봤어? 타보진 않았고 친구한테 들었어. 듣기만 했단 말이지? 그럼 그냥 다니던 길로 가자. 그게 안전해. 내게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여러분, 점심은 잘 드셨나요?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